이번 시간은 366페이지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66페이지 보시면 이 급수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두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1절 급수설비라는 것은 급수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수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는 지금까지 유형은 문제가 급수 방식론에서 기본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는 앞부분 내지 뒷부분으로 보통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 시험의 경우는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개념 가지고 시험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용수에서 보시면 먼저 물을 갖다가 등급으로 나눌 때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수, 윗상자 물수자 써서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물은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무슨 수다? 상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 윗상자. 그러면 상수를 이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 버린 물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하수입니다. 사용하고 버리면 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을 하면 재처리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것을 보통 중수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자 써서 중수, 그리고 아래 하자 써서 하수라고 합니다. 아래 하자.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물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수를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중수는 연면적이 굉장히 큰 건축물에 사용을 됩니다. 연면적 한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건축물에 중수 사용을 의무화 두고 있는데, 이때 중수는 간단히 무엇인가, 이건 중수는 보통 이런 용어로 대변기 이런 세정용이라든지 대변기 세정용이나 또는 청소용이나 이런 걸로는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살수용이나. 그래서 이런 용도 자병수로는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또는 조리하거나 이런 음용수, 사람이 직접 사용을 하는 음용수로의 공급은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수돗물도 못 믿는데 이 재처리해서 공급해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음용수라는 것은 우리가 음료용이나 또는 조리용이죠. 조리용 이런 것들이 음용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음용수라고 합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됩니다. 보시면 급수설비 파트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병수라는 것은 음용수, 물을 목적에 따라서 나누면 목적으로 종야 질로 따졌을 때 상중하로 나누고, 용수를 목적 개념상 따졌을 때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음용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사용하는 마다 자병수가 있습니다. 자병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병수는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다른 뭐 청소용이나 대변기 세정용이나 살수용이나 공조용 이런 도로 사용하는 것을 무슨 수? 자병수라고 합니다. 자병수. 자, 그런데 보통 이겁니다. 소규모 건물 있죠? 소규모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자, 음용수든 자병수든 다 상수를 사용합니다. 음용수든 자병수든 다 상수를 사용을 합니다. 상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별도로 음용수의 경우는 상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자병수는 중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중수. 보통 하수를 제철해서 공급해주는 중수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간단히 봐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수질 개념, 수질에서 수질적인 측면에서 앞전에 이제 1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뭐 급수설비의 종합편으로 할 때 아마 언급이 될 가능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질적인 측면은 앞전에 개별적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수질에서 먼저 물의 경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고 있죠. 물의 경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경도는 뭐 초창기 시험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시험에 안 나오겠습니다. 뭐 개념상 뭐 지문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자, 물 속에 녹아 있는 여러 성분들이 있을 겁니까? 뭐 칼슘이라든지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등등 많을 겁니까? 아연이라든지 등 다양한 것들이 물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탄산칼슘으로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이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한산 표시한 것이 물의 경도 개념이 됩니다. 물의 경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물의 경도 이 개념은 기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물의 경도를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했는데 이때 단위는 ppm 단위를 씁니다. parts per million ppm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100만 분율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단위가 미리그램 per 리터예요. 1리터당 몇 미리그램이 포함되냐, 이것이 100만 분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체계에서 열거할 때는 ppm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법령에서 규정할 때는 이겁니다. 미리그램 per 리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9회 시험에 종합문제 지문 나오면서 총론 개념 나오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터, 그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람 per 리터는 100만 분율이 아닙니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 분율이에요. 얘가 100만 분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00만 분의 1이 되는데 이 그람이 되면 뒤에 게 리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100만 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람 퍼 입방메다 1세제곱미터에 몇 그람 포함됐네. 이때는 무엇이다? 100만 분율이 돼요. 그람이 되면 최적이 돼야 돼요. 리터가 되면 미리그램이 돼야 됩니다. 이래야지 100만 분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문을 살짝 언급을 했어요. 100만 분율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하조에 아마 단위를 내겠다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낼 것 같습니다. 흐름이. 자, 그래서 이것이 100만 분율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유량에 따라서 물을 나눌 때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경도에 따라서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 우리가 물을 나누게 되면
가장 적은 것이 극연수고, 그 다음에 연수, 적수, 경수 이렇게 물을 4등급으로 나눕니다. 함유량에 따라서 했을 때. 그럼 밑으로 갈수록 함유량이 많은 거예요. 경도가 높은 물이에요. 경도가 높은 물, 많이 섞여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인간이 먹는 물은 무슨 수일 것 같아요? 극연수일 것 같아요? 연수일 것 같아요? 적수일 것 같아요? 경수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를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드십니다. 경수를 드십니다. 인간은 인간은 뭐 녹슬 무식당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섞여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간은 경수를 먹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이겁니다. 극연수는 일반적으로 연간이나 항동간, 노쇠간을 부식시킨다는 거. 자, 그래서 연간이나 항동간을 갖다가 이 노쇠간을 침식시킨다는 거, 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하고 경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 된다. 연수는 우리가 옛날에 단물로 배웠던 거예요. 단물. 학교 다닐 때 단물, 센물 배웠던 것이 바로 이 연수, 경수입니다. 그럼 누가 비누용해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연수가 비누용해가 잘 이루어졌죠. 맞죠? 연수가 비누용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경수는 비누가 용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때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수로는 무엇을 써야 된다? 연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용수라든지 보일러 용수나 이런 세탁 용수는 이 연수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저거 하실 때 있죠? 빨래할 때 무슨 물? 더운 물하고 찬물하고 있죠? 온수하고 섞어서 하셔야지 때가 잘 팍팍 빠져요. 찬물로만 팍팍 돌려버리면 때가 안 빠진 이유가 이 경수가 되면 잘 안 빠집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도가 높은 물이 무슨 수다? 경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경수는 110pm에서 경도가 높은 물이죠. 그래서 이제 경수를 직접 보일러에 사용하면 뭐가 생긴다? 그래서 박스 스케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하게 되면 보일러 사용했을 때 스케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스케일은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물때, 하얀 물때를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발생으로 스케일이 보일러 내면에 고착되니까 전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보일러의 가열원이 되고 수명 단축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수 센 물을 보일러에 사용할 때는 급수 처리를 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거죠. 또는 촌에서 우물물이나 있죠. 지하수를 퍼쓰게 되면 경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경수는 간단히 지하수 있죠. 우물물들이 다 이거야 경수예요.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있죠. 실제는 뭐 수돗물 공급해 주는 게 있잖아요. 경수 공급해줘요. 수돗물 자체가. 왜냐하면 ppm이 300ppm 이하거든. 그리고 배관이 노후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관이 노후화되면 경도가 더 높아져요. 저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오래된 아파트 배관 있잖아요. 다 부식돼서 옛날 뭐 썼는가 막 아염도금 강간을 썼거든요. 그 오래되면 부식 다 당해요. 안에 녹 무진장 썰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수의 개념이 된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수돗물 가지고 내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단 조건을 달면 그거는 별도로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경도 나오죠. 경도는 얼마가 된다? 1000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경도는 1000mg/L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1000이 되는데
1000ppm이죠. 그런데 수돗물은 얼마가 된다? 300이 되는 거죠. 수돗물은 300이라는 거예요. 300. 그래서 앞전에 수돗물 가지고 냈잖아요. 수돗물 가지고 내서 1000해 가지고 낸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경도 가지고 앞전에 답을 만들어서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여기 나오는 거만 알면 답은 찾습니다. 다 하려면 머리 아파요. 제가 교재에 있는 지금 현재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은 저겁니다. 심미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내가 갖다 놨어요. 원래 페이지가 많아요. 몇 페이지 됩니다. 몇 페이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래서 무조건 답은 여기서 유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다 하락하면 또 안 할 거고, 그래서 이거 경도 가지고 다뤘고요. 앞전 답을 경도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5번의 색도를 보세요. 색도는 5도 개념이 됩니다. 색도는 5도고. 자, 그리고 6번에 세제가 나옵니다. 세제는 0.5가 되죠. 0.5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7번의 수소이온 농도는 시험에 냈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자, 이건 pH는 5월 8일에서 8월 5일이 요거 사이가 돼주면 된다. 근데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집니다. 조건. 그래서 샘물이나 먹는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는 이런 조건이 주어졌다. 물의 조건이 별도로 주어지게 되면 pH 4.5에서 9.5 사이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pH 4.5에서 9.5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염소이온 나와요. 염소이온. 이것은 250이 되겠죠. 250mg/L가 됩니다. 염소이온. 그리고 넘겨보시면 10번에 정발잔유물이란 것은 물을 다 끓이고 나면 정발되고 남는 찌꺼기를 정발잔유물이라고 해요. 이거는 500입니다. 500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번에 탁도 개념. 자, 이 탁도는 1NTU가 되죠. 1NTU가 되는데, 자, 수돗물은 0.5NTU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별도의 조건이 주어진 거 있죠. 별도의 조건이 주어진 건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간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공통이다 이겁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공통이다. 자, 그러면 얘들은 어디에나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거죠. 색도나 이런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런 예외적으로 조건을 주어진 거 있죠. 이거는 그 물은 거기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 낸 거는 이게 7번하고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지문이 한 번 더 썼었거든. 2번 언급이 됐고, 근데 아직도 얘는 한 번 나왔어요. 경도는 수돗물 가지고 나서요. 수돗물은 300입니다. 근데 기본은 그냥 조건 안 주어지면 얼마? 1000이야. 그래서 작년 19회 때 시험 문제는 수돗물이라는 조건을 주어지면서 문제를 냈어요. 수돗물이었기 때문에 1000이 틀린 거예요. 수돗물은 300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염지하수나 먹는 해양심청수는 뭐다 더 커져? 1200이 되는 거예요. 1200입니다. 그 1번에 보시면 수돗물 300 해놓고 뒤에 염지하수, 염분을 포함하는 지하수입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섬지방이나 해안가 있죠. 해안가에는 염분이 스며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 염지하수는 1200까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양심청수 있죠. 근데 인간은 잘 못 느껴. 마셔보면 맞아요?
몰라 먹어보면 맛을 몰라 아주 미각이 특별한 사람은 좀 느끼겠지만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 해양심청수 먹거나 그냥 먹거나 수돗을 먹거나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법 나오죠. 자 정수법은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방법이 뭐다? 정수법입니다. 이거는 5회 때 종류 기출되고 나서는 종합문제 지문 정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침전법은 깔아앉히는 것이 뭐다? 침전법입니다. 물보다 무거운 물질을 어떻게? 깔아앉히는 방법이 뭐다? 침전법이 되는 겁니다. 침전법은 중력 침전법과 약품 침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 약품 침전법은 장마나 홍수와 같이 지면 점토와 같은 미세한 물질이 물속에 많이 부유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빠르게 침전시키기 위해서 응집제를 투입을 합니다. 그 응집제가 바로 그 항산반토 개념이 됩니다. 항산반토, 항산 알루미늄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산반 그 간략히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봐둘 게 약품 침전법하고 침전법이나 아니면 폭기법을 좀 봐두시면 돼요. 폭기법. 이 두 가지를 언급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원래 폭기라는 것은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게 폭기예요. 원래 폭기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거예요. 물을 공기 중에 뿜어주는 것이 폭기예요. 뿜어주는 거. 자, 목적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용해성 철들은 여가에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탄산 제일철이나 수산화 제일철, 항산 제일철이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폭기에서 물을 공기와 접촉시켜서 이걸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산화 제이철로 만들어주는 게 폭기의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폭기법이라는 것은 철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인 거죠. 목적은 철성분 제거나 철성분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물속에 함유되는 그 유해가스 있죠.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를 이 발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폭기법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5번에 경수의 연합법 나오죠. 자, 경수의 연합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경수의 연합법입니다.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 이것이 경수의 연합법입니다.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 경수의 연합법에서 여러분이 시골에 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물을 끓이는 방법에 물을 끓이는 것도 무엇이다?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물로 했을 땐 비누용에 잘 되죠? 연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와 같이 다량일 때는 공업용수는 다량의 연수를 만들어야죠. 이런 다량의 연수를 만들 때는 다량의 연수를 만드는 경우는 생석회를 투입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생석회. 그리고 전기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연수기 설치가 간혹가다 하잖아요. 저런 어디입니까? 사우나 이런 데죠. 목욕탕에 때 잘 빠지라고. 맞죠? 그러니까 간혹가다가 때는 빠지는데 미끌미끌하면 저 간혹가다 써놨죠. 우리 사우나의 물은 지하 몇백 메다 무슨 안반수 뭐로 해서 이래서
몸에 좋아서 뭐 어떤 작용에 의해서 미끌미끌한 감이 있다고 했죠. 오해하지 말라고. 사우나 가면 그 연역 적어놓은 거 아니십니까? 그거 나는 그거 다 읽는데 들어가면 그리고 그게 뭡니까? 그 뭐죠? 이런 건식하고 섭식 사우나 있죠? 들어가면 또 효능 막 써놨잖아. 난 그거 다 읽고 나오는데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거 잘 안 하시는가 보네.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수법 종류는 나왔고 지하수의 정수 과정 출제가 됐습니다. 채수, 침전 깔아앉히고 폭기, 여가, 멸균, 급수. 이거는 종합문제 지문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수량과 급수압력 개념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나올 만한 게 기본적으로 잘 없고요. 계산 문제를 내야 되는데 올해도 급수 쪽으로 계산 문제가 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앞전 이제 급탕에서 냈으니까 올해는 잘하면 난방이나 전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올해는 계산 문제가 이제 급탕이 앞전에 한번 나올 그 수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급수 압력만 조금 정리를 합니다. 먼저 이번 과정 급수 압력. 그래서 372페이지 보시면 급수 압력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기구를 갖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정 정도의 압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 개념을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은 이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샤워하고 아파트에 있는 게 기본 샤워니까 그리고 이 세정 밸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세정 밸브를 플러시 밸브라고도 하죠.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는 밸브를 플러시 밸브, 세정 밸브라고 해요. 그래서 세정 밸브, 플러시 밸브의 생긴 모양은 자 뒤에 사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저것도 페이지 494페이지 보면 세정 밸브의 그림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공공장소의 변기에 많이 붙어 있죠. 494페이지. 이거 손으로 누르지는 마세요. 맞죠? 절대 이걸 뭘로? 손으로 누르지 마세요. 맞죠? 이 세정 밸브 있거든. 그리고 공공장소에 갔을 때 변기에 뭐가 있으면요. 그 칸에 가지 말고 다른 칸으로 이동하세요. 누가 안 내리고 간 줄 알고 누르면요. 오바이트 합니다. 그거 막힌 거야. 앞에가 가보니까. 앞사람이 누르고 갔는데 들리고 막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럼 이 밸브가 무슨 밸브? 세정 밸브입니다. 이게 한번 누르면 일정량의 물이 나오고 단수되죠. 그리고 자동 밸브하고 자, 이 세 가지가 최저 필요 압력이 동일합니다. 다 얼마만큼? 0.07. 그래서 이렇게 똥 놓고 똥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0.07 메가파스칼. 요거는 어떻게 읽는다? 메가파스칼 이렇게 읽으시면 되죠. M자 빠지면 그냥 파스칼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메가파스칼인데 메가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밀입니다. 1제곱밀이다. 몇 뉴턴의 힘을 받느냐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0.07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두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100을 하면 7m의 물의 높이가 필요하다 이게.
그럼 고가 수조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물탱크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고가 탱크하고 최상층에 있는 샤워기나 밸브하고 얼마만큼 7m 이상 이격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기준을 알아두도록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373페이지 이 급수 방식이 나와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건 막 진짜 자주 냅니다. 얘는 급수 방식은요, 주택관리사 시험이 다 될 때까지 자꾸 낼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 쉬고요, 계속 자주 반복이 될 겁니다. 이 급수 방식은. 그래서 이제 급수 방식은 거기 보시면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수도 직결 방식이고, 수도 직결 방식은 상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별도의 펌프나 물탱크 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수도 본관에 수압으로 공급해 주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고가 탱크, 고가 수조죠. 탱크가 수조, 물탱크 아닙니까? 고가 수조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 있고요. 압력 수조 방식. 그리고 탱크가 없는 부스트 방식. 탱크는 뺄게. 부스트 방식. 펌프 직송 방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장은 얘입니다. 대장은 얘입니다. 고가 탱크가 대장이고 부대장이 부스터 방식입니다. 펌프 직송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대장, 얘가 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도 직결 방식은 이 방식이 수도 직결이겠죠. 이거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상향 공급하는 방식이 수도 직결 방식이 돼요. 수도 직결,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이야. 그럼 얘는 뭘 설치하지 않는다? 펌프 설치를 안 해. 펌프가 없어요. 그리고 물탱크 수조도 설치 안 합니다. 물탱크 수조도 없어. 이것도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설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자 4번에 설비비가 싸고 기계실이 뭐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탱크가 없기 때문에 이거죠. 거기 1번에 보시면 급수오염 가능성이 어떻게 가장 적은 거예요. 급수오염 가능성이 적죠. 오염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적인 측면이 적은 거죠. 가장 적어요. 적은 것이 되는 겁니다. 물은 저장하면 썩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그리고 얘는 수도 본관의 압력으로 상향 공급을 해줘. 펌프가 설치 안 하다 보니까 정전시도 급수가 가능한 거죠. 정전시에 급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왜? 펌프로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전기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설치 안 하다 보니까 물탱크가 없어요. 물탱크 설치 안 하다 급수오염 가능성 적지만 문제가 이거죠. 얘는 단수시는 급수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단수시는 급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입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반면에 자 374페이지 고가 탱크 방식. 자,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자, 이 방식이죠. 자, 이 수도 본관 상수도에서 본관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물이 있을 때 일단 지하 저수조에 물이 들어옵니다. 지하 저수조에 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수 펌프를 활용해서 위로 펌핑에 올려요. 고가의 탱크에다가 펌핑에 올리게 됩니다. 고가 수조에 탱크에 올렸다가 내려서 쓰는 방식이 고가 수조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서 쓰는 게 하향 급수에서 그 급수관을 타고 각 위생기구 수전에 물이 공급되는 방식이 바로 고가수. 그래서 물이 여기에 머물다가 하향 공급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가 탱크 방식은 기억하실 것이 이게는 하향 공급 방식의 하향 배관법을 써있죠. 공급 방식이 됩니다. 하향 공급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향인데 유일하게 하향 공급 방식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고가 탱크의 높이는 최상층의 최저 수압을 얼마로 설계했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고가 탱크, 물탱크 있죠? 고가 탱크의 설치 높이 제한을 받게 돼요. 설치 높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설치 높이 제한은 명심하세요. 요거는 최상층의 최저 수압하고 자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이 있죠. 최상층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하고 필요 압력 요거에다가 플러스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요거하고 플러스 간내 마찰 손실 수도하고 두 가지에서 결정이 됩니다. 요 두 가지에서 탱크 설치 높이 제한을 받습니다. 작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문제, 자, 이 고가 수조 방식은, 자, 이거죠. 이 물탱크가 항상 일정한 높이에서 물을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 됩니다. 수압이 가장 일정한 것이 고가 탱크 방식이 되는 겁니다. 수압이 일정한 방식이 됩니다. 얘가. 그리고 그럼 수압이 일정하다 보니까 고장이 어떻게 적은 방식, 고장은 적은 거예요. 고장이. 그 수압 변동이 커지면 고장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 잡고 넘어갑니까? 하를 한 번씩 내는 사람들 열받는. 그래서 이제 이 고장이 적은 방식이 바로 이 고가 탱크 방식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자, 이 고가 탱크 방식은 이거죠. 물탱크가 지하 저수도 있는 반면에 대규모를 쓰다 보니까 고가 탱크를 크게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질 오염 가능성 제일 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실 많이 냈습니다. 수질 오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고가 수조 방식이 됩니다. 왜? 물탱크가 뭐 하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느 학원에 가면요 절대 손도 안 씻습니다. 한 군데 딱 있는데 거기 가면 건물이 텅텅 비었어. 올라가다 보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건물이 학원 빼고는 없어. 올라가다 보면.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가 탱크에 물이 썩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설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있죠? 다 사용하는 걸로 고가 탱크를 설계했을 건데 다른 데가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있죠? 물을 그만큼 안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일 큰 것이 뭐다? 고가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고가 탱크 방식. 그리고 얘는 경상비가 6개월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요. 비쌉니다. 이 고가 탱크가 청소를 해요. 그래서 요새 될 수 있으면 이거잖아요. 지하 저수도 청소하고 그래야 되니까 야, 고가 수도 청소하니까 편하니까 펌프 직송 방식으로 하는데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인데, 야, 지하철에서 저 물탱크 없애라 하면서 물탱크 없애는 방안 좀 마련하라면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 압력 탱크 방식. 자,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일반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페이지 376페이지 보시면 압력 수조 급수 방식 나오죠. 수도 본관에서 물이 들어오면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로 압력 수조에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펌프가 가동돼야 돼. 얘는 펌프 없으면 안 돼. 물 사용 못하는 거. 아, 자, 요거 하나 안 해줄까 보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갑시다. 고가 탱크에서. 자, 얘는 정전시가 되든 단수시가 되든 이미 옥상 탱크에 올라가 있는 물은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옥상 탱크에 이미 올라간 물은 있죠. 자유낙하식이니까, 맞죠? 어떤 동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자유낙하합니다. 물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든 단수시가 되든 일정 시간은 급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일정 시간 동안은 이 급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정전이든 단수시든 급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고가수조에 올라간 물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동시 정전이 되면서 단수가 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이거죠. 지하 저수조의 물을 갖다가 지하 저수조의 물을, 자, 이 펌프로 어디에다가 공급한다? 압력 수조의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압력 수조에 물이 차올라가면요, 공기가 압축될 거 아니야. 그 압력으로 상향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급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억할 이 압력 수조를 이용해 주는 거다. 압력 탱크. 탱크로 급수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첫째, 상향 공급입니다. 상향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하향 공급 아니에요. 상층에서 압력가에서 밑으로 갖다 부으면 난리 나요. 그냥 낙하시기도 저층은 수압이 커지는데, 그래서 상향 공급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 탱크가 압력에 견디도록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비싸요. 압력 탱크가 제작비가 비쌉니다. 그리고 얘는, 자, 물을 사용하면 압력이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 급수압 변동이 제일 심해요. 급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이에요. 그럼 급수압 변동이 심하면요, 뭐가 많이 생깁니까? 사람도 변동이 심하면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어느 때 많이 돌아가세요. 한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죠? 아닙니까? 여기 낮에는 따뜻했다가 그때 딱 춥고 그때 팍 많이 돌아가십니다. 맞아요? 아니, 그때 보통 문상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몰려 있잖아. 그때 제사는 많이 몰려 있어요. 예, 보면 환절기 때 그때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안 그래도 어떤 집은 있지 않습니까? 제사가 막 같은 달에 엄청 많은 집들한테 며칠에 또 제사 지냈고 한복에 다 하시지. 귀신들 다 모아가지고, 맞죠? 제가 이럴 때 막 신고 안 하고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귀신은 귀신같이 잘 찾아온다고 이래야 돼. 제사 모아도 된다면서 왜 귀신이에요? 귀신같이 잘 찾아와서 귀신이지. 그래서 이 급수압 변동이 가장 심한 방식이 뭐다? 압력 탱크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다 보니까 급수압 시에는 고장이 뭐다? 가장 많습니다. 고장이 가장 많은 방식이 바로 무엇이다?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얘는 저런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한데 적합해요. 국부적으로 고압이 필요한 장소에 적합합니다. 필요한 곳.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경기장이나 이런 체육관 같은데,
이런데 적합도가 있는 것이 압력 탱크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7페이지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이 나옵니다. 자, 이 탱크가 없는 부스터 방식은 탱크가 없다는 것은 그 1번 해놨죠. 옥상 탱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축물의 거의 한 80% 이상은 옥상 탱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중에. 그래서 탱크가 없다는 것은 옥상 탱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 있는 게 부스터 방식이 됩니다. 부스터 방식은 알아둘 것이 최상층의 수압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스터 방식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점으로서 보시면 정전이 되는 경우에 이제 급수는 불가능하죠. 얘들 둘이는 정전되면 안 돼요. 얘들 둘이는 압력 탱크하고 부스터 방식이죠. 얘들은 뭐가 꼭 필요하다? 펌프가 가동돼야 돼요. 펌프가 가동 안 되면 얘들은 급수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명심하세요. 얘들은 아까 펌프로 압력 수준에 넣어놨겠죠? 이건 펌프로 직접 공급해 주는 게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들은 정전 시는 급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전이 되면 얘들은 급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 방식은. 명심하세요. 압력 탱크하고 부스터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은 펌프가 가동이 안 되면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 시는 둘 다 급수가 안 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2번에 펌프의 단락이 잦다, 고장이 잦다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의 이 고장이 잦기 때문에 보완을 위해서 뭘 설치한다? 압력 탱크가 있는 부스터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 탱크는 설치가 돼요. 압력 탱크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물을 사용하면 먼저 뭐가 가동되는가? 압력 탱크가 먼저 가동을 해요. 왜냐? 펌프로 계속 압력 맞춰 위로 공급하려고 하면 계속 힘들면 고장나요. 맞죠?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도의 압력을 먼저 압력 탱크가 먼저 맞춰주고 펌프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압력 탱크가 보조로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요새 거의 설치를 해주고 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종류 보십시오. 정속 방식하고 무슨 방식? 변속 방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정속하고 변속의 차이점, 정속하고 변속 방식, 정속 방식과 변속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정속 방식은 이 대수 제어 방식입니다. 이 펌프의 대수 제어 방식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변속 방식이 회전수 제어 방식입니다. 회전수 제어 방식이 변속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 가지고 펌프를 여러 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이거는 펌프가 한 대가 가동되는 거예요. 근데 교운전하기 위해서 한 대 더 설치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펌프가 한 대가 가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대 설치해서 여러 대가 가동하는 거고, 가동은 한 대가 돼 교운전합니다. 사실 펌프 한 대 설치는 한 대 고장나면 안 되니까 추가로 한 대는 더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하량이 급수량이 증가하면 부하량, 여기에서는 급수량이 부하량이 돼요. 물의 사용량이. 그러면 부하량이 증가가 되면 펌프의 가동 대수를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펌프의 가동 대수가 증가되는 것이 바로 무슨 방식이다? 이
정속 방식 개념이 됩니다. 정속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속 방식은 펌프의 가동 대수를 증가하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걸로 보면 됩니다. 일 능력 처리가 많이 오니까, 그러면 사람을 많이 또 투입해서 하는 방식이고, 어떤 데는 이 사람이 아주 능력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일이 많이 하게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죠? 없어요? 간혹가다 하면 이렇게 달인들 같은 사람이 있죠? 혼자 엄청 빨리 하고 있죠? 몇 사람 못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펌프의 가동 대수가 증가되는 방식이고, 회전수 제어 방식은 부하량이 증가가 되면, 급수량이 증가가 되면 펌프의 회전수를 증가하는 방법이죠. 펌프의 회전수를 갖다가 증가하는 것이, 속도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변속 방식이 됩니다. 그럼 인버터 방식들은 다 변속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 인버터 방식들은 이 변속 방식에 속합니다. 변속 방식. 그래서 간략히 구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380페이지 펌프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는 거의 낸 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는 현재까지 시험은, 제일 먼저 냈던 게 용도 냈습니다. 용도 기출 부분은 이렇게 냈습니다. 용도 부분에서 라인 펌프를 냈고요. 온수 순환에 사용되는 라인 펌프가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는 페이지 38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펌프의 충마력이 나와요. 계산에서는 충마력을 내세요. 자, 그러면 급수 쪽에서 계산 문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충마력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급수는 잘 안 내려오는 요량인가 싶어. 한 번 10회 때 딱 한 번 냈거든. 계산 문제는. 그럼 20회 때 됐으니까 또 한 번 낼란가? 지금 딱 한 문제 냈습니다. 계산 문제를. 그러면 급수량 계산인데? 충마력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상에 대해서 낸 것이 두 가지겠습니다. 거기지 공동현상, 방지대책 냈고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 방지대책 냈고요. 그 다음에 서징 현상에 대해서 물은 거,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냈습니다. 지금 네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항상 달라졌어요. 뻔뻔은 항상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낸 거 빼고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낸 거 빼고. 자, 그래서 페이지 381페이지에서 펌프는 그래서 심정 펌프하고 논클로크 펌프를 보십시오. 거꾸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5번 라인 펌프를 출제했거든. 충령 펌프. 급탕이나 난방배관에서 온수순환용 펌프로 사용되는 게 무엇이다? 이 라인 펌프입니다. 같은 라인으로 물의 흐름을 보내준다 해서 라인 펌프. 그리고 같은 축으로 흐름을 보내주는 펌프라고 해서 충령 펌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논클로크 펌프 알아두세요. 이런 고형물, 찌꺼기가 있는 거 있죠? 이런 물을 배제할 때 사용하는 펌프를 무슨 펌프? 논클로크 펌프입니다. 오배수 펌프. 자, 그럼 여기에 쓰고 있어요. 이 건물도 지하에
배수 집수정에 있는 물을 펌핑에 올려야 되거든. 자, 그럼 이 건물도 지하층이죠. 그리고 1층에는 뭐가 많아요? 음식점들이 많죠. 맞지? 그러면 이거 지하의 배수 집수정에서 퍼올려야 되거든. 공공하수도로. 그럼 일반 펌프로 퍼올리면 막혀. 에이, 사실 이거잖아요. 에이, 저런 데서 세면기에다가 라면 국물도 버리고 그러죠. 거기 버리기 또 그 한 번도 또 변기에 갖다 버리잖아. 맞지? 내려가. 맞지? 그러면 세면기에서 내려 씻었어. 그럼 싹 내려가잖아. 그러면 저 밑에 배수 집생이 또 폴려야 되거든. 일반 펌프로 폴리면요 다 막혀. 못 올립니다. 찌꺼기 있는 물. 그래서 논클로크 펌프를 씁니다. 그래서 5배수 펌프 알아두시고, 그리고 심정 펌프는 깊은 우물물을 폴리는 것을 무슨 펌프? 심정 펌프랄게. 자, 깊은 우물물이죠. 깊은 우물물을 갖다가 양수할 때 쓰는 거죠.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거야. 양수할 때 쓰는 펌프가 심정 펌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두실 것이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울 펌프하고 마다 수중 모터 펌프가 있어요. 보울 펌프하고. 보울 펌프는 모터 전동기가 지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보인다. 그래서 보울 하면 돼요. 모터가 어떻게? 지상에 있는 거예요. 모터가. 그런데 거기 봐요. 수중 모터 펌프는 모터가 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수중에. 명심하지?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터가, 전동기가. 그래서 수중 모터 펌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3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양정 관련된 거 있죠. 이게 안 나왔습니다. 양정. 펌프의 양정과 관련돼서 자, 간략히 공부해 두시고, 양정. 원래 양정은 압력 차이가 양정인데, 여러분 양정은 물을 뿜어올리는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을 가해줘야지 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을 뿜어올리는 높이를 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양정은 흡입 양정하고 토출 양정, 흡입 양정과 토출 양정이 있죠. 자, 펌프가 있을 때, 자, 펌프에서 이렇게 흡입관이 있어요. 흡입관이 있고, 그러면 이거 어느 펌프나 다 똑같아. 소방 펌프에서도 동일하고, 네. 그러면 이 흡입관이에요. 수위가 물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흡입구라고 하고, 영어로 풋밸브인데 교수님들은 풋더밸브라고 아마 쓰실 거예요. 흡입구 풋더밸브. 아주 강한 아집이 있어서 자기 스타일의 용어를 씁니다. 절대로 영어 발음대로 안 합니다. 풋더밸브. 그리고 여기서 펌핑해 냅니다. 이거는 토출관이 있어요. 토출관이 있고, 여기에는 수전이 될 수도 있고 고가수조가 될 수도 있겠죠. 고가수조가 될 수도 있고 수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흡입척에다가 계기가 달린 데는 보통 진공계를 많이 달아놨어요. 진공계. 그리고 토출적의 계기 압력을 측정하기는 압력계를 달아놨어요. 압력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밸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슬루스 밸브에서 게이트 밸브로 유량 조절 밸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압력계하고 슬루스 밸브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계해 놨어요. 체크 밸브. 옛날에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많이 사용됐는데
요새는 아주 뭐 기술력들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슬루스 밸브가 체크 밸브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밸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겁니다. 자, 이 펌프의 중심축에서 이 수면에서 이까지 물을 뽑아 올려야지. 그럼 뽑아 올릴 때 압력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바로 당겨야 되잖아. 오늘 한번 해봐요. 스트롱 가지고 컵에 물을 빨아들여 봅시다. 그냥 올라오는지. 입만 딱 갖다 대니까 그대로 올라요? 압력을 가야 되죠. 쫙 빨아 당겨야 돼요. 그럼 길만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오늘 스트롱을 5m 길이로 만들어서 한번 빨아보세요. 무척 힘들어요. 맞죠? 예, 그럼 빨아 올리는데 높이 이것을 무슨 양정? 흡입 양정이라 해요. 그럼 이거는 최대한 낮춰줘야 짧게 해야 돼요.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춰서 흡입 양정을 최대한 낮춰줘야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컵으로 마시는 게 쉽죠? 빨대로 빨아 드시는 것보다. 맞죠? 아닙니까? 그리고 이겁니다. 구경이 커야지 잘 빨리지죠. 스트롱 구경이 짧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그거 이해가 안 되면 오늘 한번 실험해봐요. 집에 가서 요구르트 빨대 가지고 빨아보시고 스트롱 큰 거 이거 한번 빨아보세요. 틀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흡입 양정이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뱉는 양정을 뭐다? 토출 양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토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이것이 실제 물을 뽕몰리는 높이잖아. 압력이잖아요. 실향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플러스 하면. 두 가지 플러스 하면 실향정이고, 이 실향정에다가 간내 마찰 손실 수도까지 합치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전양정 개념이 되는 거야. 전양정.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직 안 냈어요. 낼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내고 있는 것 같아. 계산으로 내든 이론으로 내든 낼 수 있습니다. 명시간. 그러면 전양정은 몇 개다?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플러스 마찰 손실수도까지 합치면 뭐다? 전양정 개념이 됩니다. 이때 흡입구 풋더밸브 있죠? 얘는 자, 이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토출 간의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한다? 체크밸브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흡입 간의 물이 펌프 가동할 때는 올라가다가 펌프가 가동 중간에 확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흡입구는 자, 이 체크밸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체크밸브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 흡입 간에 항상 물이 차 있도록 하는 역할을 흡입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흡입구가 항상 물이 차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지하 저수조의 찌꺼기를 그대로 뽑아 올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겁니다. 이 흡입구가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요. 찌꺼기 유입 방지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흡입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래서 봐두시면서 뒤에 넘겨보시죠. 384페이지 펌프 장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흡입구는 수면에서 최소한 간격이 몇 배 이상은 잠겨야 된다? 그러면 펌프의 성능이 좋아가지고 지하 저수조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럼 최소한 간격이 2배 이상은 잠겨 있어야 된다. 이게 확 빨아들이도. 그러면 만약에 2배 이상 안 잠기면 에어 공기가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흡상 불능이 됩니다. 못 뽑아올려요. 저거하고 같은 이론인데 여러분들 팩에 빨아 드실 때 있잖아요. 물이 우유나 이런 거 델몬트 이런 거 스트롱으로 빨아 드셨을 때 100% 못 빨아 드시죠? 조금 남아 있잖아요. 다 빨아 드신 줄 알고 이러다가 잘못되고 한번 흘러버리죠. 한번 경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딱 거꾸로 놓고 탁 해가 옆에 한테 쏘고 이런 거 안 해봤습니까? 자, 그래서
2배 이상 전개되고, 그 다음에 펌프의 흡입 양결을 낮춰야 됩니다.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펌프와 전동기는 일직선상에 설치. 전동기가 뭐예요? 모터. 전동기가 모터예요, 모터. 전동기는 모터입니다. 전동기하고 모터는 일직선상에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흡입관과 토출관의 중량이 직접 펌프에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지지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하나 더 써놓으세요. 펌프의 진동이 자,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돼. 배관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않도록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펌프의 구경이 클수록 효율은 어떻게 증가돼요? 구경이 클수록. 명심하세요. 구경이 크면 효율은 어떻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구경이 적으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오늘 집에 오늘 밤에 드시면 안 좋다, 살찐다. 내일 아침에 한번 해보세요. 생갈 주스를 만들어 가지고 스트롱 크기별로 갖다 놓고 한 빨아 드셔보십시오. 어떤 게 효율이 좋은지. 굵어야지 잘 들어오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나오죠. 이거는 현상만 알아두세요. 대책은 나왔기 때문에. 급수압력이 각정이 높아져 펌프의 흡입구 측에서 물이 증발하여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 바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야. 그래서 원인은 흡입 양정이 높거나 물의 온도가 높을 때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펌프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뜨거운 물은 공급해 주는 펌프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세요, 이번에. 그리고 잠깐 휴식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